선생님의 개념 강의인 내신을 완성에는 정말 올해는 더더욱이나 올인원 강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줘. 왜? 동사 기본 교과서 내용은 물론이요. 필수적으로 고3이랑 연결돼서 누구나 해야 되는 심화적인 내용까지 담아놨으면서 문제 또한 대해자다. 개념 강의인 게 개념 선대 문제가 막 20개씩 들어있고 그 문제 안에는 고1 유형도 있고 내신 변형도 있고 수능형 문제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말 올인원 강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선생님 저는 사회 정말 시간 조금만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거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좋아. 안녕하세요. 대성마이맥 통합사회 최성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성주로 내신을 완성해랑 문제를 풀어봐 통합 오리엔테이션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오늘 이제 먼저 말씀드릴 부분 통합사회에 대한 내용인데 내가 잠깐만 사라져 볼게. 통합사회는 이름부터 이제 통합사회잖아. 그죠? 왜 그런지 다들 이제는 좀 알고 있을 것 같아. 원래 기존에는 원사탐 과목들이 여러 개가 있었고요. 그 중에는 지리 계열의 과목들, 세계지리, 한국지리 이런 것도 있었고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이런 윤리 계열의 과목도 있었고 일반 사회 계열의 경제, 사문, 법, 정치 등등등 여러 가지 과목이 있었는데 이 내용들을 다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짜집기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희랑 나랑 1년 동안 쭉 공부를 해볼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는 여러 계열의 사탐 내용이 다 나오겠지. 근데 사실 통합사회가 옛날부터 있었던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이 다 통합사회를 옛날부터 수업하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수업을 좀 이제 보면 자기가 각자 이제 강한 분야가 또 있단 말이야. 내가 예를 들면 원래 막 지리 쌤이었어.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리 부분에 강하고 지리 내용이 수업에 많이 담겨 있겠지. 자, 그렇지만 자기 분야만 잘하는 선생님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너희가 OT 들어보면 다 알 거야. 어느 한 과목에 편중돼서 이것만 너무 심화로 많거나 이것만 너무 심화로 많거나 그러지 않고 쌤은 모든 사탐 과목들의 이제 다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들, 심화적인 내용을 골고루 다 담아 놓았습니다. 전부 다 잘해요. 그러니까 믿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자, 보시면 오늘 OT 진행될 순서인데 소개, 강의에 대한 소개랑 저 자신에 대한 소개 좀 하고 그 다음에 내신을 완성해 문제를 풀어봐에 대한 또 설명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소개인데 요거는 연간 커리큘럼에서도 보고 온 친구들이 있을 거야. 요거는 선생님 홈 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회사에서 만들어준 이제 소개, 이제 홍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강의를 해온 사람이고요. 자, 요거 좀 봐주시면 계속 성장 중이다. 쌤은 런칭 이래로 매 해마다 계속 이제 또 나 자신에 있어서 신기록을 이제 신기록이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데 아무튼 나 혼자 한정해서 이제 잘 성장해 나가고 있고 이제 많은 학생들이 찾아와 주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요거는 연간 커리큘럼 영상에서 쌤이 캡처해가지고 온 슬라이드고 여기서 쌤이 여러 개를 말했단 말이야. 모든 게 다 준비돼 있으니 원하는 걸 골라 들으시면 돼요. 준비는 다 해놨어. 이렇게 했는데 이 4가지 강좌들 중에 오늘 요 앞에 2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됐지? 자, 그럼 성주로 내신을 완성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성주로 내신을 완성에는 이름은 내신을 완성해지만 사실 정체는 개념 강좌예요. 개념 강좌니까 당연히 1번으로 제일 기본으로 필수적으로 들어주셔야 되는 강의일 거고 그 다음에 2번째는 통사 교과서 개념 플러스 알파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일단 통합사회는 여러 가지 원사탐의 내용들이 다 짜집기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공부를 해서는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 쌤이 방금 말했잖아. 학교쌤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쌤들도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생기기 전에는 자기는 원래 평생 나는 지리쌤이면 지리교육과를 졸업해가지고 맨날 지리만 수업을 했었단 말이지. 나는 일반 사회 교육과를 나왔어. 그러면 맨날 막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 이런 것만 수업을 했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생기면서 이거 1학년들한테 수업하세요라고 하니까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리쌤이니까 경제는 못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하시냐면 여러 명의 선생님들이 다 통합사회 수업에 들어오세요. 팀 티칭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리쌤이니까 통사 안에서 지리 내용만 가르칠래. 나는 일반 사회쌤이니까 통사 안에 들어있는 과목 중에 예를 들면 뭐 경제만 가르칠래. 이런 식으로 분담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자,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통사, 교과서 기본 개념만 아시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어. 왜? 쌤들은 자기가 원래 2학년, 3학년 수능에서 수업했던 고3 원사탑 내용을 가지고 와서 프린트물로 만들어서 너네한테 수업을 하신단 말이야. 그럼 결국 그 내용에는요, 원사탑 내용이 들어가 있고 수능 문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을 잘 보려면 이 플러스 알파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까지 쌤이 요번에는 개념 강의에 담아놨고 요거에 대한 설명은 뒤에 슬라이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해줄게. 됐지? 그리고 단순 달달함기, 절대 X다. 무조건 모든 거는 이해 기반이다 라고 써져 있죠. 이거는 쌤의 그냥 원래 수업 방식이고 원래 내 성격이 그래서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얘들아, 너네 사회라고 하면 뭐 암기 과목이라서 싫어요 이런 친구들 많단 말이야. 특히 이과적 성향이 강한 친구들은 사회라고 하면 되게 지겹게 지루한 과목으로 느끼는데 쌤이랑 공부해보면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 난 절대 내 입에서 이거 무조건 외워, 그냥 외워라고 절대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 아주 사소한 것도 전부 다 이해 기반으로 원리부터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진짜 장담해서 말할 수 있는 게 내가 얘들아 수업 시간에 막 엄청 막 웃긴 얘기를 막 한다거나 나의 썰을 막 장황하게 푼다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 왜냐면 나는 인생이 자체가 엄청 재미없는 사람이야. 생활 반경성 PD님 왜 끄덕끄덕거리시지? 나는 생활 반경이 내 진짜 가까운 사람들은 다 알걸? 나는 집이랑 회사 여기 아니면 집이랑 학원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재밌는 일이 생길 일이 없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도 우리 친구들은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후기 중에 뭐가 제일 많냐면 수업이 재밌어요. 이게 제일 많아. 그래서 내가 처음에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웃긴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재밌다고 할까? 했더니 이제 친구들이 말해준 게 다 이해를 되게끔 해주니까 학문적인 즐거움이지. 쉽게 말하면 막 웃긴 얘기를 해서 즐거운 게 아니라 이게 지루한 건 줄 알았는데 원리를 알고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 거구나. 깨닫는 게 생기면 공부에서 즐거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해 기반이니까 재밌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볼까? 자, 요거는 이제 개념서인데, 개념서가 올해는 2개로 나눠졌어. 자, 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의 기본 개념서는 한 권이었거든. 근데, 자, 여기 보시면, 올해 쌤이 교과서래. 교재를 개정을 좀 했습니다. 봐봐. 너희의 딱 1년 선배들부터 2021 개정 교과서로 수업이 시작됐고 그래서 쌤은 사실 작년 수업 시작할 때 교재를 완전 싹 갈아엎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교과서를 다 보고 당연히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필수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야. 사실 거의 다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무튼 그걸 모두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이제 내 나름대로 이거면 더 이상 이거보다 완벽할 수 없다. 나 그때 당시에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역작 우리끼리 얘기니까 그냥 나만 생각해.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거 아니고 나 최성주의 역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이게 또 사람이라는 게 또 내가 1년을 더 애들 수업을 해보고 또 여러 시험 문제를 보고 하다 보니 올해는 또 올해만에 이런 거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아예 개념에서 이 정도 어려운 거는 한 번에 가르치면 더 좋겠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의 작년 예상과 달리 조금 더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층 더 풍부해졌고 한층 더 정말 깊이가 있어졌어요. 자, 요건 얘들아 단순 수치상으로의 증가율인데 그냥 뭐 페이지 수로 치면 한 25%, 한 30% 정도 늘어났어. 그러니까 얼마나 늘어났냐면 사실 원래도 두꺼웠거든. 내가 역작을 만들었단 말이야. 나름대로 이랬잖아. 원래도 교재가 두꺼웠는데 더 두꺼워진 거야.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 한 400페이지가 넘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교재도 내가 오늘 사실 들고 오고 싶었어. 쌤은 교재 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왔는데 이제
이거 이제 이 사이즈도 큰데 막 400페이지니까 너네가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기에 조금 힘들겠더라고. 내가 이제 현장 강의에서 친구들 가방을 보면 와, 우리 고등학생들이 가방이 진짜 무슨 이걸 애들이 어떻게 메고 다니지? 특히 여학생들. 얘네가 가냘픈 애들이 이거 어떻게 메지 할 정도로 진짜 돌덩이 같은 가방을 메고 다녀요. 그래서 탁 또 떠오르는 거야. 아, 이러면은 이러다 교재 찢어버리겠는데 싶어서 그냥 내가 찢어놨어. 내가 올해는 통사 1, 통사 2 두 권으로 분권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제 여러 가지가 늘어났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단순 수치상으로 말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심도 있는 그 깊이적인 부분에서 뭐가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뒤에 좀 자세하게 다른 슬라이드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렇지? 자, 그리고 통합사회에서 방금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과목들이 통합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네 오늘 선생님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줄 건데 쌤이 하는 얘기들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야. 요렇게 보이지? 자, 지금 이 통사 커리큘럼이랑 OT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무래도 공부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왜냐면 1학년부터 막 이런 거 찾아서 듣기 쉽지 않단 말이야. 자, 공부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일 텐데 그런 친구들은 보통 1학년 때는 나는 정시 파이터가 되겠어. 와, 막 이러지 않지 보통. 다들 수시로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막 오늘 내가 슬픈 기사도 봤어. 뭐 아주 오랜 뒤에, 그러니까 뭐 몇 년도에는 수능이 폐지할 수도 있다. 막 이런 기사를 보게 됐는데 아무튼 간에 얘들아. 이거는 그냥 내가 충격을 받아서 그냥 말해본 거고 다시 우리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수시로 대학을 가고 싶어 해요. 정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싸움이니까. 그럼 내가 수시로 대학을 가려면 당연히 어떤 전형으로 가건 무조건 1번 기본으로 잘 챙겨놔야 되는 거는 내신 등급 점수입니다. 그러면 절대 빠질 수가 없지. 근데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오케이 1학년 때부터 등급 관리, 점수 관리 잘 해보겠어 라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을 잘 몰라. 자, 내가 1학년 1학기 때 국영수사과 어쩌고저쩌고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쳤어. 그러면 나는 내신 총등급이라는 거를 산출하겠지. 근데 이 나의 내신 총등급을 산출할 때 사회랑 국영수 중에 누가 더 반영 비율이 클까요? 하고 물어보면 국영수요 거의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교육과정 법으로 정해놓은 내용이야. 자, 1학년 그 학생들은 국영수 과목의 반영 비율과 통합사회의 반영 비율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쌤이 봤던 학교들 중에는 무려 2학교나 서울에 있는 그래도 주요 학교란 말이야. 그 2학교는 통사 반영 비율이 국어 반영 비율보다 더 높았어요. 단위수가 더 컸어. 그런 학교도 올해 쌤이 이제 봤는데 그 친구들조차도 몰라 자기네 학교 상황을. 왜냐면 반영 비율, 그러니까 단위수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이걸 학교 재량으로 조금씩 조절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 학교는 통사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았던 거지. 근데 학생들은 그것도 모르고 시험을 치러 가요. 당연히 사회는 A. 비주요 과목, 국영수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서 막 평소에 국영수만 미친 듯이 해. 통사는 내가 막 잔소리를 해도 안 하다가 나중에 선생님 막 달려가지고 선생님 통합사회가 반영 비율이 더 크대요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얘들아 문제가 커집니다. 내가 수시 잘 관리해서 대학 가려고 했더니 나중에 총 등급 봤더니 왜 깎였지 등급이? 이거 어디서 빵꾸 난 거지 하면 자기가 등한시했던 동사에서 빵꾸가 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반드시 잘 염두에 두고 통사도 성실하게 준비해야겠구나.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어떻게 충실히 준비해야 되냐. 심화적인 거 얘기해 드릴 건데 자, 다시 한 번만 슬라이드 볼게. 자, 요거 통합사회는 여러 가지 계열의 원사탐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통사시험을 잘 보려면 선생님들이 기존의 원사탐 내용을 가르치시고 그걸로 수업도 하고 출제도 하시기 때문에 통사 기본 교과서 내용만 달달달 암기한다고 시험을 잘 볼 수는 없고 통사랑 연계된 고3 유형의 문제, 원사탐 문제, 수능 기출 문제 이런 거를 풀 줄 알아야 1등급을 계속 잘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결국 심화는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쌤이 그림을 그려놨다. 봐봐. 여기가 통사 기본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야. 그리고 통사 교과서 안에는 원사탐이랑 연결되는 단원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단원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학교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심화 공부를 들어가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통사 첫 번째 기후단원이라는 게 나와, 통사 1에. 근데 기후단원이 교과서는 너무너무 간단하고 귀여운 내용만 들어가 있어. 예를 들면 열대기후는 덥다. 더우니까 어떻게 산다? 음식이 상할까 봐 볶거나 튀겨서 향신료 첨가해서 먹고, 더우니까 고상 가옥에서 살고, 더우니까 시원한 옷, 통풍 잘 되는 옷 입는다. 이 정도가 교과서 내용이에요. 얘들아, 이거 고등학교에서 세계지리 가르치던 쌤이 이거 시험에 낼 것 같아? 절대 안 내. 그거 안 내겠지. 뭐 내겠어요? 그래, 세계지리에 나와 있는 기후단원에 대한 내용을 수능 수준까지 보통은 출제를 하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절대 통사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아. 근데 이거는 어떤 한 학교에 한정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모든 학교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시험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쌤이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필수적인 심화다. 필수 심화라고 적어놨고, 여기 보시면 개별 심화라고 또 따로 써져 있어.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 거야. 자, 만약에 우리 학교 쌤이, 일반 사회 쌤이 통사 수업에 들어왔는데 통사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만 수업하기에는 시간이 남아돌아. 부족해. 그래서 원사탐 내용을 가져옵니다. 근데 통사랑 아예 연관이 없는, 여기에 안 남아있는 원사탐 내용을 가져오시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회문화의 기갈상,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통사에는 아예 없다? 근데 그런 것도 프린트로 만들어서 그냥 애들한테 수업을 하십니다. 많이 봤어요, 내가. 그리고 그걸 출제를 하시는 거야. 그런 게 개별 심화예요. 우리 학교 맞춤형.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 바이 학교. 내용이 다 달라. 그러면 쌤은 인강으로 지금 수업을 하니까 내가 다뤄줘야 되는 거는 무조건 다뤄줘야 되는 거는 일단 여기까지는 무조건 다뤄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것만 할 수도 있어요. 뭐 시중 이런 강의도 있겠지. 너네 듣는 사람은 되게 편할 거야. 쉽고 재밌고 빨리 끝나니까. 이것까지 하잖아? 되게 심도 있고요. 되게 깊이 있고 되게 방대해. 얼마나 방대한지 좀 이따 보여줄게. 아무튼 그래서 너네가 되게 힘들 수도 있어. 특히 중학교 졸업하고 고1 처음 올라왔는데 갑자기 세계지리 고3 수능 기출문제를 막 풀어야 돼. 내가 그 내용을 배워야 돼 하면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지금 이거 찾아온 사람들이잖아, 얘들아. 이것까지 해줘야 다른 친구들이랑 변별력이 생깁니다. 이거는 힘들어도 좀 해주셔야 고진감래. 힘듦 뒤에도 이제 즐거움, 단맛이 찾아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쌤은 요 부분까지 다루어 주는데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작년 강의 대비해서 꽤나 많이 보강을 했어. 쌤이 아까 작년과 비교했을 때 내용이 깊이 있고 늘어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부분이 다 요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단원들 보강을 많이 했고요. 그 사례야. 자, 이게 지금 쌤이 오픈되어 있는 강의 캡처. 올해 너네가 들어야 되는 그 강의고, 이거는 너희 선배들이 들었던 작년 강의인데 보시면 봐봐. 예를 들면 통사 1의 2단원 이거 윤리 파트예요. 고3 윤리와 사상이랑 연계된 내용이야. 근데 이런 내용을 쌤이 원래는 그냥 심화 강의로 다 뺐었어. 들을 사람만 들어라 이렇게. 개념은 쉽게 가겠어 이렇게. 근데 그렇게 했더니 심화까지 안 들어. 그럼 시험 잘 못 보면 나는 얼마나 속상하냐.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윤리 파트도 많이 보강을 해줬어요. 작년에 딱 2강에 걸쳐서 이루어졌던 행복의 기준과 의미가 올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몇 개야? 1, 2, 3, 4, 5강으로 늘어났어. 여기가 다 윤리 사상 배우는 거거든? 다 쪼개놨습니다. 유교, 불교, 도교, 플라톤, 아리스토, 헬레니즘, 근대, 문불까지 해가지고 문제도 상당히 많이 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고3 수준의 문제까지 다 넣어놨으니까 너네가 더 이상 윤리 때문에 뭔가 뭐 막히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아. 근데 윤리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윤리 파트인데 윤리 파트 말하는 김에 말하는 거야. 자, 이것도 통사에서는 이 정도 선지까지는 교과서에는 없어. 통사 교과서에. 근데 실제 학교 선생님들은 출제를 하세요. 왜? 이 내용은 고3 윤리와 사상이랑 통사랑 겹친단 말이야. 예를 들면 롤스의 정의론이야. 통사 교과서에서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요. 윤리와 사상에서는 생활과 윤리 이런 데서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깊이 있게 출제돼. 근데 학교생들은 이런 것까지 출제를 하시니까 쌤이 싹
다 올해는 교재에 반영을 해놨어. 그래서 너네가 고난도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필요한 수능 선지들, 고3 평가원, 고2 평가원 선지들을 싹 다 넣어놨고 요거 싹 다 보고 가면 진짜 어렵게 나와도 우리 친구들은 시험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지리 파트인데요. 방금 내가 말한 거. 교과서에서는 열대기후 더워! 이 정도라고, 이 정도 끝이라고. 그렇지만 보시면 이것도 너희가 듣는 강좌 목록인데 기후 도입부터 해가지고 여기서는 과학적인 원리를 막 미친 듯이 설명을 해요. 열대기후가 왜 비가 많이 내리는지. 얘들아, 열대기후 비가 많이 내리겠지. 더우니까 비가 많이 내려. 왜 많이 내려? 하면 너네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런 거를 알아야 너네가 고난도 문제를 스스로 응용해서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리 설명하고 열대도 우림, 사바나 무슨 고산까지 쪼개가지고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깊이 있는 강의다, 쌤 강의는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 이게 말한 거 내가 이제 이런 거. 지금은 봐도 모르겠지만 이제 강의 들어보면 이런 게 그런 쌤이 말한 그런 거였구나 하고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쌤 다시 한번 절대 단순히 그냥 외워라고 안 합니다. 선생님, 지중해성 기후는 왜 여름이 건기예요? 그냥 원래 비가 안 오는 건조한 기후 지역이야. 외워. 이러지 않는다고. 왜 건기가 오는지까지 다 이렇게 원리를 설명해 드립니다. 그러면 웃긴 얘기를 안 해도 수업이 재밌어져요. 이해가 탁 하고 되니까. 되지? 자, 경제 파트도 마찬가지. 경제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렵고 두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요거는 고3 그 경제 수능에서도 나름대로 킬러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파트야. 무역 파트가. 자, 근데 그것 또한 쌤은 정말 무려 이렇게, 이거는 사실상 한 강이지만 80분이면 거의 2강이거든. 남들로 치면 거의 한 4강에 걸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원리 때문에 이런 걸 암기해야 된다라고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너네가 아마 이제 쌤 그 후기 가서 후기를 좀 몇 개 구경해 보면 알 건데, 쌤 경제 파트 강의가 또 꽤나 반응이 많이 좋아요. 친구들 다 막 60점대로 떨어졌는데 나만 고난도까지 고3 유형까지 다 풀고 가서 저만 막 90점 1등 받았어요. 이런 거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파트도 쌤이 아주 자신 있는 파트 중에 하나야. 자,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생님은 뭐 하나만 편중돼서 잘하거나 뭐 하나만 편중돼서 많이 가르치는 그런 강의 아니고, 필요한 모든 계열의 사탐을 다 심화까지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의를 한다라고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문항에 대한 부분인데, 쌤이 방금 말한 것처럼 올해는 교재가 약간 개정이 되면서 분량이 늘어났단 말이야. 심화, 필수 심화까지 아예 개념을 싹 다 담아놨단 말이야. 그럼 그걸 새롭게 가르쳤으니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개념이 늘어난 만큼 문제 수도 늘어났어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이 개념서에 들어있는 문제는 되게 쉬운 편이었어. 고1 수준의 문제만 담아놓은 그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는 쌤이 필수 심화 다루었으니까 심화 문제도 다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1 수준의 문제부터 수능 수준의 문제까지, 심화 문제까지 정말 너희가 쓰는 표현을 한 번만 할게. 정말 해자. 이거 말해도 되나? 내 거지만 솔직히 진짜 이거는 대해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쁜 표현 아니지 이거. 아무튼 그래서 문제도 너네 봐봐. 이거 봐봐. 내가 가지고 왔어. 18, 19, 20. 개념서인데 문제 20개 들어가 있는 개념서 본 적 있어? 아마 잘 없을걸? 사탐 문제집들 중에. 이거 지리 파트야. 개념서인데도 문제가 20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문제를 풀어볼 수 있고, 이거는 뭐냐면 수능 기출, 그런 다른 문제거든. 그래서 고3형 문제까지 쌤이 다 풀어주신다. 이것만 올리면 하면 되겠다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물론 우리 통사 시험에는 주관식, 서술형 이런 것도 나오니까 그런 문제 또한 담아놨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디테일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할 건데, 쌤이 요번에 이제 교재를 개정하면서 정말 시각 자료를 많이 담아놨고요. 너네가 이게 뭐지? 하고 따로 막 검색할 필요 없게끔 날개 부분에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썼거든? 볼까요? 이게 자원단원 통사 2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날개가
아주 빼곡해. 이거 작년에는 여기 훨씬 더 텅텅 좀 비어 있었거든. 근데 이거는 뭐냐면 너희가 아무래도 공부를 처음, 그러니까 뭐 자원 이런 거 처음 배울 거 아니야. 처음 하는 부분이다 보니 막 되게 꼭 중요한 그런 키워드는 아닐지라도 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수적인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막 석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석유에 대해서 배우는데 얘들아 너네 우리 인간들이 쓰는 1차 에너지원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등등 있는데 걔네 중에 석유가 제일 많이 쓴다는 거는 아마 뭐 알고 있을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내가 가르쳐 줄 거니까. 아무튼 근데 알고 있는데 보통 석유를 어디다가 써 이러면은 차에 기름 넣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 그것도 맞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석유를 많이 쓰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도 많이 쓰기 때문이거든. 내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있지? 이것도 석유야. 그지? 너네 알아? 근데 1학년 친구들은 뭐 이래. 이게 석유라고요? 이래. 봐봐. 그래서 다 넣어놓은 거야. 너네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할 수 있도록. 얘들아 이게 다 석유를 가공해가지고 분자 구조를 바꿔가지고 플라스틱이야. 이게 사실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플라스틱을 실처럼 얇게 뽑아내서 면으로 만들어버린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석유화학 제품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를 너네가 그냥 석유화학 제품에도 많이 쓰인다 하면 그냥 넘어갈 거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오랫동안 기억에 잘 남으니까 이런 것 또한 아주 디테일하게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내용을 넣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생기면 이해 안 되는 게 생기면 날개 부분을 보면 훨씬 더 효과적인 공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고 자 이것도 이제 이거는 시각 자료가 많다라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건데 특히 지리 파트 같은 경우에는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얘들아. 내가 100번 얘들아 냉대 기후에는 침엽수림이 드럽게 불포해. 빙하 기후 지역, 빙하 지형은 뭐 호른이 있고 건국이 있고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사진 한번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이고 장기적으로 기억이 잘 된다. 그래서 특히 다 그 시각 자료가 많이 필요한 이런 기후나 지리 단원에서는 쌤이 정말 많은 사진을 보여줘요. 훨씬 더 이해를 학생들이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예쁘지 교재도. 하나만 더 말해도 될까? 나 솔직히 지금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여기까지 듣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다. 근데 그냥 하는 김에 다 말할게. 쌤은 교재를 매번 쓰면서 느끼는 건데 이 교재라는 거는 내가 나중에 아무리 막 진짜 막 엄청 막 진짜 막 완전 막 세계적인 아니고 대한민국의 막 대강사가 됐어. 그래서 막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이 막 너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절대 남한테 맡겨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교재 제작이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가지고 나랑 너네랑 하는 수업을 만드는 거잖아, 교재가. 그래서 교재는 선생님이 이거 설명할 때는 이런 거 보여주면 좋겠다. 이거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해서 설명하면 더 이해가 잘 되겠다. 이런 걸 다 계산을 하면서 이 교재를 하나하나 진짜 모든 페이지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정말 쌤을 다 갈아줘서 내가 정말 심지어는 너네 이거 반짝이 보여? 무늬까지 다 내가 한 거란 말이야. 이거는 절대적으로 선생님의 이제 모든 이제 강의에 대한 계산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제일 이해를 잘할까를 다 담아 놓는 그런 정말 정성이 가득 담긴 교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도 내가 예쁘게 했어. 자랑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교재다. 됐지? 그래서 선생님의 개념 강의인 내신을 완성에는 정말 올해는 더더욱이나 올인원 강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정을 해줘. 왜? 동사 기본 교과서 내용은 물론이요. 필수적으로 고3이랑 연결돼서 누구나 해야 되는 심화적인 내용까지 담아놨으면서 문제 또한 대해자다. 개념 강의인데 개념 선대 문제가 막 20개씩 들어있고 그 문제 안에는 고1 유형도 있고 내신 변형도 있고 수능형 문제도 있고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정말 올인원 강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선생님 저는 사회 정말 시간 조금만 투자하고 싶어요. 이런 친구들은 이거 하나만 하셔도 됩니다. 알겠지? 좋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풀어봐에 대한 거는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이제 끝낼 건데, 얘들아, 문제를 풀어봐는 말 그대로 문제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교재도 준비해뒀고, 여기 있는 연간 커리에서도 말했습니다. 이미 한 소단원당 문제 15개에서 20개 정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따라오라고 했어? 개념을 쭉 공부하면서
한 개념 1단원 끝나고 2, 3단원 하고 있을 때 앞에 거 휘발되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따라오라고 했지. 개념 2, 3단원 할 때 문제는 1단원부터 쭉 따라오시면 새로 배우는 것도 있지만 앞에 배웠던 내용을 안 까먹고 복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봐는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문항은 쌤이 전부 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해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들어주시면 좋은데 연간 커리에서도 말했다시피 선생님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통사 열심히 해가지고 꽤 잘해요. 이런 친구들은 전문항을 다 들을 필요는 없고 자기가 헷갈렸던 거, 기억이 안 나는 거, 틀린 것만 문항 골라서 해설 강의를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말했네 이거. 그래서 개념 수강과 함께 혹은 시험이 가까워졌을 때 풀면 좋다라는 거.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친구들이 자주 해주는 질문 그리고 할 것 같은 질문을 쌤이 정말 딱 3개만 뽑아왔다. 일단 첫 번째, 선생님 모든 단원이 그렇게 심도가 있고 모든 단원이 그렇게 방대한가요? 아까 윤리만 해도 행복의 의미와 기준을 유물 아리스토 모시기 5개 6개나 되던데 모든 단원이 그렇게 방대한가요? 저는 공부가 싫어요. 자, 아이고 너무 몰입했다 학생 역할에. 자, 아무튼 그렇게 걱정이 되는 친구들을 위한 첫 번째 대답은 그렇지 않아. 얘들아, 모든 단원을 쓸데없이 다 막 주고 장황하게 수업하지 않겠지. 당연히 쌤이 말했다시피 통사 소주제들 중에 고3 유형 문제까지 나올 수 있는 연결되는 단원에 대해서만 그렇게 쌤이 정말 심도 있게 공부를 가르치는 거고 나머지들은 간단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너희 선배들이 쌤한테 많이 해줬던 그런 칭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주쌤 수업은 뭐는 되게 깊이 있게 잘 원리까지 이해해야 되는지랑 뭐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는지를 잘 구분해서 알려주신다.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게 너희 선배들이 해줬던 이야기야. 그래서 모든 단원이 다 방대하지는 않다. 간단하게 심플하게 넘어가는 기본 단원도 있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선생님 너무 어려우면 어떡하죠? 말했잖아 방금. 쌤은 어떻게 수업한다고? 어렵지만 다 이해하게끔 만들어준다고. 자, 이것도 한번 후기 한번 가서 살펴봐 얘들아. 사회 내가 가져올 걸. 선생님 사회가 너무 어려웠는데 선생님 강의 이해가 너무 잘 돼요. 이런 거 있어 얘들아. 그러니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많이 받는 피드백 중에 하나야. 그래서 선생님은 절대로 이해 안 되는데 그냥 넘어가는 거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라도 모든 걸 다 이해 기반이니까 이것도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이제 많이 질문 받았던 건데 선생님 이 강의가 수능 준비에도 도움이 되나요? 라고 말을 많이 받았어. 이야기를 많이 받았어. 자, 이것도 대답을 하자면 입니다. 그지? 자, 너희는 고3 때 수능 통사도 볼 거고 물론 수능 통사 커리도 따로 나오긴 할 거야. 그치만 또 미리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고1 때도 이미 내 수업을 들었는데 이걸 또 살려고 막 하더라고. 근데 이건 일단 도움은 당연히 됩니다. 왜? 수능형까지 여기서 쌤이 다루잖아. 그 수능형이 지금의 기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너네가 수능 통사를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혹시나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시다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고 그럼 쌤이 직접 답을 달아드릴게요. 자, 진심을 담아 진행했다. 쌤이 오늘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했는데 얘들아 이것도 이제 어차피 시간이 너무 길어졌어. 여기까지 누가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말할게 길어진 김에 그 쌤이 이제 벌써 이제 4년 차. 이제 이 통사를 하면 인강에 이제 말도 안 나와. 4년 차인데 쌤이 첫 해 통사 런칭했을 때 있잖아. 그때는 절대 이렇게 OT가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때 내 기억으로 개념 강의 OT가 뭐 한 3분, 5분이었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쌤은 그러니까 거짓말을 그러니까 속에서 우러나는 말만 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 그럼 그때는 내가 인강 첫 해다 보니 막 이렇게 막 나의 진짜 막 역작을 만들었다라고 할 만큼은 자신감이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꼭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하는 거, 강좌 소개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딱딱딱딱 설명을 하니까 되게 금방 끝났어, OT가. 근데 올해는 거의 10배 수준이야, 지금 그 길이가. 근데 이렇게 내가 할 말이 OT에서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선생님의 수업이
깊어졌고 너네한테 도움이 되는 점이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할 말도 당연히 많아진 거겠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할 거리가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말은 다 진심이에요. 우러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너희가 선생님 말을 조금 귀 기울여서 들어주셨으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자. 안녕.